시작합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M.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남유식 아나운서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떡 좋아하죠. 그중에서 저는 꿀떡을 참 좋아하는데요. 맛있죠. 이 꿀과 깨가 아주 가득 들어간 네. 꿀떡 참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죠. 이렇게 맛있는 떡을 특별한 날에 만들어서 나눠 먹는 풍습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뭐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할 때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문화가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화재청에서 떡 만들기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는데요. 네. 떡을 만들어서 나누는 풍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을 나누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을 높이 샀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서 먹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청동기와 철기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걸 보면 오랫동안 이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덕이 담겨있는 떡 만들기 문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수요일 오늘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내 맛대로 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라 씨 안녕하세요. 네, 아주 시원하게 커트를 하고 나온 내 맛대로 해라의 가게랍니다. 네. 네, 맛집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맛집의 분위기인데요. 요즘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도심 속 휴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맛대로 해라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택 개조 맛집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 함께 하시죠. 네, 맛과 멋이 함께하는 주택 개조 맛집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만나볼 오늘 소식들은 이윤주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강원도 삼척의 근대문화유산을 찾아서 시간 여행 떠나보고요. 제주에서 수제 기타를 10년째 만들어온 수제 기타의 장인을 만나봅니다. 또 문경세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문경 달빛 사랑 여행까지 떠나볼 건데요. 오늘 재밌는 소식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MBC 검색해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샵 2975번입니다. 유튜브로 못 보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는 날이잖아요. 네.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문자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신청곡들 중에서 한 곡을 선정해서 저희 프로그램 끝날 때 엔딩곡으로 들려드리니까요. 많이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1950년대에 지어진 집에서 식사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요즘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맛집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마치 지인의 집에 놀러 간 것처럼 골목길 사이 낮은 담장 너머로 우리를 반겨주는 주택 개조 맛집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낮은 담장 너머로 식당이 있습니다. 뜨끈한 곰탕과 석갈비를 맛볼 수 있는가 하면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색다르게 변신한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골목 안 작은 식당 구옥의 변신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입니다. 이곳에 빨간 대문이 눈길을 끄는 주택이 있는데요. 문을 열면 새하얀 집이 반겨줍니다. 빨간 대문 너무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들어왔는데 이 하얀 집이 너무 예쁘고 또 이국적인 느낌도 나요. 진짜 식당 맞나요? 네, 식당 맞고요. 이태리 음식을 전문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기 이전에 집이었던 이곳은 무려 1950년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개성 강한 젊은 사장님은 이곳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자신만의 감각으로 멋지게 변신시켰는데요. 높은 층고의 시원한 느낌이 지중해 레스토랑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오랜 시절 2층 양옥집에 살던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달래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살고 싶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2층 집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여고 시절도 떠오르고 추억에 좀 잠겨보려고 나왔어요. 이곳에서는 파스타와 리조또, 스테이크 등을 맛볼 수 있는데요.
사장님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다른 데서는 접하기 어려운 맛을 선물합니다. 야, 다 맛보고 싶네요. 되게 맛있고 깔끔하네요.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매콤하면서도 동네에 흔치 않은 거. 그리고 메뉴도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잘 못 보는 메뉴가 많은데요. 색다른 레시피에 플레이팅에도 신경을 쓴 이곳의 대표 메뉴들 한 자리에서 만나보기로 합니다. 와, 비주얼 봐요. 너무 플레이팅이면 예쁘죠? 그릇도 너무 예쁘고 요리 하나하나에 또 개성이 좀 가득해요. 먼저 칼칼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해물 뚝배기 파스타입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시원한 국물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칼칼한 거 좋죠. 돌돌 말고 있어요. 연치기 갑니다. 맛이 어떨까요? 단맛과 매콤한 맛이 확 나면서 또 해산물 파스타잖아요. 그래서 그 해산물 그 풍미와 시원함까지 같이 갖췄어요. 약간 해물탕 느낌도 나면서 가끔씩은 이제 밥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먹을 때 밥을 꼭 말아서 맛을 밥을 말아서. 또 그 밥을 마르는 그 맛대로 또 맛있어요. 해물 뚝배기 파스타를 만들 때는 먼저 마늘기름에 갖가지 해산물을 넣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집 비법 양념인 토마토 소스를 더해주는데요. 오. 생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8시간 동안 이제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서 맛을 우러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토마토랑 잘 어울리는 이제 바지를 넣고 한번 센 불에 펄펄 끓이거든요. 정성 들여 끓인 토마토 소스에 파스타 면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해물 뚝배기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파스타를 먹는데 이렇게 속이 개운해지는 건 처음이에요. 가끔씩 해산물로 이거 드시러 오시는 분도 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거든요. 해장용 파스타로 아, 조만간 지은 씨 가실 것 같네요. 해장 파스타. 네, 같이 가시죠. 네. 이번엔 베이컨 오일 파스타인데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겠다. 파스타를 젓는 내내 그 고소하고 그 향긋한 냄새 있죠?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식욕을 자극해요. 저도 네. 손에 늦게 가져다 드리면서 이제 향기가 계속 나니까 가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렵게 찾는데 가끔씩은 못 참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 몇 개씩 먹을 때 있어요. 제가 먹어봐야죠, 그러면은. 고소한 향기에 먼저 반하게 되는 베이컨 오일 파스타. 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할 것 같은데. 파스타 면에 그 윤기뿐만이 아니라 직접 먹으니까 쫀득쫀득하고 오일의 풍미가 정말 대단하네요. 심지어 오일 파스타라고 하면 좀 느끼하다고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매콤해요 또. 살짝 매콤하죠. 맛있어요. 저희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가 오일 파스타예요. 오일. 그러다 보니까 더 정성을 쏟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면보다 밥이 좋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메뉴이자 노란 색감이 인상적인 몽골리안 덮밥입니다. 밥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치자라는 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밥이에요. 치자로 곱게 물들인 밥과 해산물의 조화가 어떤 맛을 안겨줄지 궁금해지는데요. 맛이 약간 태국 쪽 같기도 하고 중국 쪽 같기도 하고 근데 맛있어요. 몽골리안 덮밥을 만들 때는 고추기름에 채소와 해산물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비법 소스를 더해주면 맛이 확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비법 소스가 뭘까요? 해물 같은 거를 다 말려서 이제 갈아서 만들어 놓은 재료예요. 오. 해물 맛이 좀 더 살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따로 있어요.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재해석한 중국식 퓨전 덮밥인 몽골리안 덮밥. 남다른 비주얼의 맛과 영양까지 한 그릇 안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 주는 고슬고슬함과 고소함에 부드러운 이 소스에 해산물과 또 숙주의 식감 그리고 또 마무리는 또 얼큰하게 또 불맛이 싹 입혀지면서 또 마무리가 되는데 먹고 나면 또 속도 엄청 편하네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만든 메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드시게 된 거예요.
2019년에 있었던 국제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해줬던 공인된 요리인 셈인데요. 상 받은 요리라고 하니까 더욱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믿을만 하네요. 저희 신랑이 만든 음식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에요. 네, 저도 한번 도전해서 네. 더 맛있는 음식으로 커밍순 해보겠습니다. 신메뉴 나오면은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이번엔 대전시 동구 가우동을 찾았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 사이로 넓다란 마당이 눈에 띄는 이곳 또한 주택을 개조한 맛집인데요. 네, 정자에 앉아 뭔가에 몰두해 있는 이분, 혹시 사장님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주인장이세요? 아니, 전 손님이에요. 정원이 예쁘다는 게 생각나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소문대로 초록의 나무와 꽃들이 반겨주는 정원 맛집이기도 한데요. 도심 속 휴식처와 같은 느낌으로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그냥 나도 이런 집 갖고 싶다라는 편안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잘 가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힐링되고 가고요. 여기 주인 마나님이 너무 좋으세요. 십자수 산매경에 푹 빠진 이분이 바로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사장님입니다. 와, 바쁘신 와중에 십자수도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붙들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네, 이걸로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합니다. 식당 안에 걸려있는 작품들도 모두 사장님의 손끝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머무르며 바라보게 할 만큼 솜씨도 진짜 좋으시죠. 진짜 예. 솜씨 엄청나신데요? 다 직접 만드신 이것도요? 거예요? 네. 사장님의 이 손끝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탄생을 했는데 음식 솜씨는 또 어떠실지 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 음식 좀 맛보실래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곰탕입니다. 곰탕. 네, 가마솥에서 진한 뼈 국물을 우려내는 중인데요. 사골뼈예요. 그래서 6시간씩이나 보면은 뽀얗게 우러나요. 이 국물만 먹어도 이 건강해요, 몸이. 그리고 뼈도 좋아지고. 저는 이 냄새만 맡는데도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곰탕에 빼놓을 수 없는 밑반찬인 깍두기도 직접 담근다고 하는데요. 아, 빛깔 예술이죠. 오, 맛있겠어요. 맛보고 싶어요. 곰탕집에는 깍두기가 첫째예요. 깍두기가 맛이 없으면 곰탕도 맛이 없어요. 그럼요. 네,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깍두기 맛을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반응은 어때요? 깍두기를 먹으니까 곰탕 맛을 보고 싶어요. 같이 먹어야죠. 그렇죠. 뚝배기에 고기를 썰어놓고 국물을 부어준 다음 보글보글 끓여주면 곰탕이 완성됩니다. 정성 가득한 곰탕 맛이 어떨지 네. 아까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국물 한 입 싹 떠 먹어볼게요. 네. 어떠세요? 구수한데요? 네,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많이 드세요.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 본연의 구수함과 깊은 맛이 있어서 네. 진짜 이것이 바로 정말 진한 국물이구나 싶어요. 그러면요. 우윳빛깔 진한 국물과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 살코기까지 한 그릇 먹으면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와, 진짜 뽀얗네요. 그쵸. 고기까지. 잡내가 하나도 없고 네. 진짜 부드럽고 축축하고 네. 국물을 싹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네. 먹을 때마다 네. 깊은 맛과 구수한 맛이 쫙쫙 네. 나오네요. 맛있을 거예요. 네. 여기 삶을 때도 네. 냄새 안 나게 잘 삶아야 돼요. 그거 그냥 막 삶는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밥 한 공기 부어주고 뜨끈한 국물에 밥 알갱이를 으깨줍니다. 그런 다음 한 수저 뜨고 깍두기 아. 한 점 올려주면 금상첨화죠. 이거죠. 와, 소리가. 이 깍두기에 그 새콤달콤한 맛까지 더해지니까 네. 진짜 곰탕의 감칠맛이 쫙 올라오고 그렇죠? 네. 맛있죠? 네, 여기 또 오고 싶은 자리 이 자리예요. 뜨끈하면서 시원하고 담백하면서 개운한 맛, 한국인에게는 소울푸드와 다름없는데요. 곰탕 좀 드셔보신 어르신들도 그 맛에 반해서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좀 기운 좀 나시나요?
어우, 맛있게 드시네요. 진국이네. 와가지고 진짜 백이요. 진짜 백이. 진짜 좋아요. 고소하냐. 진하고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고기가. 든든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여기서 딴 데서 먹은 것보다 여기서 먹고 가면 한 3일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곰탕에 이은 또 하나의 히든 카드, 바로 석갈비입니다. 와우. 돼지목살을 2mm 두께로 가늘게 썰어서 간장이 들어간 비법 양념으로 버무린 후 숯불에 구워주면 석갈비가 완성됩니다. 이건 무조건 맛봐야죠. 석갈비라니. 먹음직스럽죠. 맛있죠. 이 고기 양념도 어찌나 이렇게 야무지게 잘하셨는지 고기가 진짜 맛있고 또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불량까지 나죠? 네. 우리 아들이 한 거예요. 싱그러운 채소에 석갈비를 올려 쌈을 해 먹으면 파릇한 초록의 에너지까지 몸 안에 가득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좋은 공간에 건강한 음식까지 해주시니까 또 지치고 또 기운이 없을 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음식을 어떤 곳에서 먹느냐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귀한 음식을 접대받는 기분. 구옥에서만 접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도심 속 특별한 공간에서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구옥에서의 한 끼 어떠신가요? 네, 방송 나가는 동안 잠시 화면에 고르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 장소에 좀 주목해 봤어요. 저는 원래 로망 중에 하나가 그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것이 로망이었거든요. 네. 맛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풍경도 최고고요. 그리고 맛까지도 보장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 곰탕이요. 이제 어르신들도 인정한 거는 진짜 백이란 얘기거든요. 국물이 어떻던가요? 국물이 아주 끝내주고 깊고 진하고 한뚝배기 그냥 제대로 하고 네. 왔는데요.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어서 잡내가 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깔끔하고 개운하더라고요. 저는 곰탕뿐만 아니라 네.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빨간 해물 뚝배기 파스타. 맞아요. 아니 8시간 동안 토마토 소스를 끓였다는데 그 맛이 궁금해요. 토마토가 정말 깊은 맛이 나고 또 매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아까 말씀드렸죠. 해장용으로 딱이라고. 네, 또 사장님께서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으셔서 그런지 그 노하우가 또 남다르고 믿고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헤라 씨가 단발로 딱 나타났잖아요. 네. 이게 사실 내 맛대로 헤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르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내 맛대로 헤라를 위해서 좀 과감한 변신을 좀 했는데요. 확실히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네. 이렇게 먹을 때 편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특히 면을 먹을 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많은 댓글 중에 뭐 커트해라, 단발해라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몇 분 더 만나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덩쿨째 굴러간 당신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요. 그 파스타집 있잖아요. 연인끼리 가서 먹으면 정말 좋은 추억 될 듯 하네요 하셨거든요. 아니 거기 집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데이트, 사랑이 샘솟는 장소. 사진 서로 찍어주면은 네. 인생샷도 남길 수 있는 예. 곳이 아닐까 싶고요. 지니지니님은요, 다들 영상을 보면서 끙끙 앓으셔라고 너무 맛있는 걸 보다 보니까 자꾸 앓는 소리가 나오는 저도 거죠. 침이 자꾸 고이잖아요. 오늘도 맛있는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이나 문자 메시지로 시청 반응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원도 삼척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에 가면은 근대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1957년에 지어진 성당부터 일제강점기에 지어져서 70여 년을 주민들과 함께한 도경리역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바로 시간여행 떠나보시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네. 이렇게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목말라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가까운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삼척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삼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이 숨쉬고 있습니다. 언덕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성내동 성당. 공소로 처음 문을 연 후 1957년에 건립된 성내동 성당은 벽돌과 목재로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인데요. 우리나라 천주교사는 물론 1950년대 후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어 지난 2004년 등록문화재 제141호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여기 성당이 참 예쁘고 좋은데 여기 또 근대 문화유산이잖아. 혼자 보는 것보다 누가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해설사님 모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네. 어디 계신데? 네,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김민정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김민정 선생님. 네. 예. 선생님 여기 성당이 참 좋은데 먼저 성당 그 개괄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1946년 강릉 본당 삼척 공소로 처음 문을 연 후에 1949년 춘천교구 삼척교회로 삼척 본당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건물이 건립이 되었어요. 그 성당의 규모가 아주 크거나 그렇진 않지만 진짜 오랜 역사가 있는 네, 그 그런 성당이네요. 한 100여 명의 신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당에 오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용기와 위안을 얻었을까요? 이 성당이라는 공간이 또 이렇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아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당이 삼척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종탑이 성당 입구가 아니라 시내 쪽을 바라보게 하여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성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 삼척 시민들이 성당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지어졌군요. 예. 신도들에게는 신앙의 장소이자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돼주는 성내동 성당. 이곳에는 믿음이 뿌리 내리고 널리 퍼지기까지 목숨을 바쳐 선교한 진 야고보 신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서 있는 이 건물이 진 야고보관. 네, 제가 아직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 야고보 그 신부님이신 거죠? 네. 어떤 분이셨습니까? 진 야고보 신부님께서는 저희 성당의 초대 신부님이십니다. 50년 7월 4일 날 6.25 때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자전리에서 총살 당하셔가지고 초대 신부님으로서 그리고 저희들 선교하셨고요.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죠? 아이슬란드에서 오신 아이슬란드에서 오신 신부시고 네. 외방교회 그 신부님으로서 오셔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진야고보관은 외방선교 진야고보 신부님 60주년 선교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건립을 했습니다. 삼척에 남아있는 또 다른 근대 문화유산 도경리역. 영동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양식 목조 건물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이후 중요한 문화유산이 돼서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선생님, 비가 오니까 네. 여기 훨씬 더 운치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이 한적한 도경리역에 오니까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키 작은 소나무 하나. 이 노래 아시네요. 예?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네. 예. 역시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시네요. 예. 지금 여기에 기차가 안 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차가 안 서는 진짜 그런 간이역이잖아요. 이 역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939년에 지어진 일제강점기 시대의 목조 건축물이죠, 일본식. 네. 일제 강점기 때 여기 역을 만들었다는 건 아무래도 그 뭐 석탄 같은 거 수송하고 네. 그 수탈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목적이었죠, 이쪽 영동선은.
그리고 지금 현재 영동선 역 중에서 남아있는 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서 2008년 폐역될 때까지 네. 한 70여 년을 지역 주민들과 애안을 함께 나누었다가 2006년 12월 근대문화유산 29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아, 네. 1940년 보통역으로 개통된 도경리역. 1962년부터는 영동선 개통과 함께 강릉까지 열차 운행이 시작됐는데요. 동해와 강릉은 물론 철암과 영주, 청량리 방향으로 가려면 이곳 도경리역에서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곳이죠. 지금도 역 곳곳에 그 시절 추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자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 성장기 때는 여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여기가 예. 유일하게 태백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죠. 지금처럼 버스가 없었고 기차로만 갈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삼척에서 이제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마이크로버스. 예, 여기를 지금 말하면 25인승 쬐끄만 버스요. 예, 그런 버스. 예. 그게 막 덜커덩거리면 이 머리가 뒤에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막 다. 버스 천장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버스가 여기를 운행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비포장도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덜컹거리면 뒤에 앉으면 예. 천장에 머리 막 부딪히면서 예. 오고. 그럼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태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차를 타면? 1시간 이상 걸렸죠. 예. 야, 추억이 많으시네요. 네. 또 뭐 다른 또 추억 있으세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남학생을 만났다든가. 원래 여기 낭만적인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비밀이고요.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고 기쁨과 슬픔이 아로새겨진 곳.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이지만 추억의 순간들이 머물러 있는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근대 문화유산. 오래전에 지어진 이색적인 건축물은 지역의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배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앞으로도 잘 보존돼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행을 가서 어쩌다 이렇게 오래된 성당을 만나면 들려보곤 하는데요. 오늘 만났던 이 성내동 성당도 규모는 작지만 그 클래식한 멋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삼척하면은 바다 경치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근사한 역사 문화 공간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저는 특히 성당의 위치가 삼척 시내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동산 위에 지어져서 그런지 좀 시민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도경리 역도 영동선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목조 주택 목조 건물이라고 하니까요. 그 네. 느낌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저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인 1935년도에 지어져서 2007년 폐역이 될 때까지 70년 가까이 운행이 된 거잖아요. 이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척의 근대 문화유산 잘 만나봤습니다. 트레이스 매거진 오늘은 유튜브로도 함께 만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채널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지금도 댓글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엠 참여하는 방법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2975번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오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 곡들 중에서 한 곡 선정해서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 엔딩곡으로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제주도에 가면요. 10년째 수제 기타를 만드는 제작자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주문 제작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원하는 크기부터 색상, 취향까지도 다 맞춰드려서 이미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장기주 씨와 함께 수제 기타의 매력에 지금 빠져보시죠.
똑같은 디자인의 획일화된 기성 제품보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것, 바로 핸드메이드죠. 수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수제품에 대한 사랑은 식질 않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주인공은요, 무려 10년간 수제 기타를 만들어 오신 분이신데요. 마침 또 전시회도 같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까요? 바로 그곳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제주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 이색 작업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수제 기타 공방입니다. 수제 기타 제작 경력 10년 차인 장기주 씨의 작업이 한창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수제 기타를 만드신다고 해서 왔습니까? 기타 밑에 판 같아요. 예, 상판이죠. 예, 기타 앞에 기타 올리는 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사실 기타를 보통 기타 앞면이 두 판을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판일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럼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보통 한 판 해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하나의 앞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붙이면 더 작업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그렇게 큰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기도 하고 소리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촘촘한 나이테일수록 좀 이 나무의 강도가 세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타의 울림이 강도가 센 나무일수록 조금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기주 씨는 10년 전 서울에서 6개월간 클래식 기타 제작을 배우고 제주로 왔습니다. 그 후 5년여를 혼자 연구하며 기타를 만들다가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원래 그는 음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래머로서 하다가 이제 한 40대 들어가고 하면은 관리자로 넘어가면서 관리를 하는 직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래머들의 대부분의 소망이 관리보다 난 계속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돈은 뭐 관리자가 더 받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굳이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결국 제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부터가 큰 장벽이었고 외국인도 자신뿐이었죠. 하지만 수제기타 장인을 길러내는 기술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그곳에서 세대의 수제기타를 만들었는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담아 수제기타 쇼에 출품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혼자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그 아이디어들을 다 쏟아놓은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이게 미국 학교에서 만든. 근데 이거의 특징은 보통 기타들이 컷어웨이라 해서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간 기타들이 많은데 이렇게 라운드를 줘가지고 하이프렛도 잡기 쉬우면서 소리의 단점을 없애는 그런 식으로 개발했는데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 새들이 없거든요. 원래는 요 앞에 하얀 막대기 새들이 있는데 새들을 없애고 브릿지 핀으로 새들을 대신해서 기타줄 하나하나가 좀 명료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이 기타가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총 집약해서 만든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은 언제나 당신은 언제나
귀국 후 다시 제주로 돌아온 장기주 씨는 12대의 기타를 제작해 올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그 악기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직접 기타를 연주해 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했는데요. 그룹 가람과 뇌 출신인 가수 윤영로 씨는 장기주 씨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의 기타를 샀습니다.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바로 구매를 했다는데요. 기타를 보지도 않고 자신의 제작 철학만 듣고 선뜻 기타를 사주어 놀랐다고 합니다. 나이도 들어서 여기를 정리를 하고서 미국까지 가서 곡 기타 만드는 작업을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그 결심인데 그거 하나로 이 50줄이 다 돼서 기타를 만드는 걸 공부를 하러가? 좀 더 말하고 싶어하는 곡이 있을 경우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뭔가 찾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접근하기에는 수제 기타만한 게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를 만들 때 나무를 접합한 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보통 2석대를 동시에 제작한다는데요. 2대를 만드는데 보통 6주에서 8주가 걸리고 나무는 국내에서 자라지 않아 모두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트러스 나무 기타 상판으로 이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뭐 시더라는 나무가 또 있고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기타 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는 나무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옆판, 뒷판을 만드는 그 마호간이라는 나무입니다. 보통 가구를 만드는 목재는 수분 함량이 한 12, 3%, 4, 5% 정도 이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기타용 목재는 한 7, 8%더 낮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 구매를 해서도 최소한 2년, 3년은 두고서 안전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학교 통기타 동아리에서 망가진 기타들을 종종 고쳤다는 장기주 씨. 그때 기타를 연주하는 것과는 또 다른 희열을 느꼈다는데요. 그때부터 기타 제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기타 제작자들이 많이 없어서 앞으로 역량을 더욱 키우고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고 싶다는 장기주 씨.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의 통기타 선율이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네, 외형은 비슷해도 소리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수제 기타 이 자부심 하나만으로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정말 멋지시네요. 그러니까요. 장기주 씨의 기타는 기능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인의 숨결 하나하나가 기타에 다 깃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많은 열정과 혼이 담긴 기타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데요. 전시회를 통해서 수제 기타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신과 같은 수제 기타 제작자를 양성하는 것도 꿈이라고 하는데요. 그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경북 문경으로 떠나볼 텐데요. 문경 하면은 문경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에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문화해설사와 함께 문경세제 곳곳도 둘러보고요.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 그리고 특별한 작은 음악회까지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문경의 달빛 사랑 여행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주춤했던 여행 DNA여 깨어나라! 언택트 대표 관광지 경북 문경시 걷기 좋은 길 문경세제에서 밤의 낭만이 펼쳐집니다. 네, 밤에 이렇게 걸으니까 참 좋습니다.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달과 별이 주는 감성, 문경의 아름다운 명소에서 달빛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나누세요. 2021 문경 달빛 사랑 여행, 그 첫 번째 여정 문경세제에서 함께 걸어보실래요? 문경 곳곳의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달빛 사랑 여행.
오늘 걸어볼 장소는 바로 문경세제. 따뜻해지는 날씨 따라 주춤했던 여행 본능이 깨어나는 지금. 창추연 6월의 코앞. 335 사람들이 문경세제로 모여든 그 이유는 바로 달빛 사랑 여행. 여기 달빛사랑 한 달에서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예, 가족들하고 문경세제 달빛사랑 여행 그 축제가 있다 그래서 같이 문경세제 걸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 축제 자체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고 조령이라 불리는 문경세제 도립공원은 탁 트인 황토길을 걸어가는 낭만과 오픈 세트장, 옛길 박물관, 자연생태 박물관 등 곳곳에 자리한 볼거리들이 가득.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스테디셀러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경세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로서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2005년부터 문경 달빛 사랑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0명 한정으로서 맞춤형 야간 상품으로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지만은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경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문경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매진 행렬을 기록 중인 문경 달빛 사랑 여행. 자자 대망의 첫 번째 코스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문경 잘 알.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을 거닐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왼쪽은 합작 출신인 문경세제는 한국인이 가봐야 할 곳 1위, 한국 관광의 별도 달고요. 명품으로 거듭나는 이 가장 멋들어진 옛길 속으로의 달빛 사랑을 여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청년 창업팀들과 함께하는 한지등 만들기라든지 미니 스케치북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울산과 조령산이 감싸는 문경세제. 전해의 자연환경은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으로 활용 중. 네로라는 작품들의 배경이 되는 이곳에서 타임슬립을 한 듯 과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今天来到这边，然后看到很多实际上在韩剧里面出演的那个场景，所以觉得还蛮新鲜的，然后很适合拍照。 네, 문경세제가 이렇게 예쁘고 좋은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걷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는 문경세제.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기 시작하면 달빛 사랑 여행도 무르익어갑니다. 미니 캠퍼스 작품 만들기, 한지등 만들기, 오미자 스파클링 체험까지. 청년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이색 체험으로 달빛 아래 낭만을 이어가 봅니다. 달빛사랑 여행에서는 이 가족이나 노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다 편하고 쉽게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미니 캔버스에다가 작품 완성하기, 풍경 작품 완성하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미자 스파클링 보틀에다가 타 마시는 거랑 그리고 한지등을 만들어서 세대 야행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체험을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에 즐길거리까지 더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의 이색 체험. 아이랑 같이 지금 문경에까지 와가지고 같이 달빛사랑 축제 즐겼는데요. 지금 오늘 그림도 그리고 같이 등도 만들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저도 되게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곰손도 금손이 되는 만들기 체험.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 활짝. 문경 특산물 오미자로 만든 스파클링으로 치얼스! 문경의 저녁 노을을 수놓는 아름다운 음악 선율. 작은 음악회로 귀가 호강하는 시간. 지쳤던 몸과 마음, 오늘만큼은 스트레스도 저 멀리 두고 잠시 쉼표를 찍어봅니다. 네, 오늘 와서 작은 음악회도 보고 체험도 많이 하고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온다면 또 오고 싶어요. 때론 우아하게, 때론 즐겁게 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문경 달빛 사랑 여행.
별빛 가득한 밤의 낭만을 사진으로 남겨보는 것도 참 좋겠죠? 이번 여행을 포함해서 6월에 2차례, 7월에 1차례, 총 4차례를 시행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이곳에서 힐링으로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에서 만나본 밤의 낭만. 해를 더해갈수록 재미있는 제곱이 되는 문경 달빛 사랑 여행. 웰컴 투 조선인 문경세제. 달과 별을 보며 시간을 거슬러 걸어보는 여행길. 여러분도 문경에서 낮보다 즐거운 밤을 만끽해보세요. 네,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꽉꽉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문경 달빛사랑 여행이요. 사전 매진을 예약을 받을 때 매진을 기록한다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니까는 막연히 걷기 좋은 곳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낮과 밤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도 정말 풍성했습니다. 저는 특히 지역에 이런 재능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을 참여를 시켜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의미 있고 더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달빛사랑 여행은 7월까지 3차례 더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댓글 참여도 가능한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비님의 사연인데요.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어요. 박명수 냉면 들려주실 거죠? 하시면서 오늘 힘들었는데 꼭 이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냉면 신청하셨네요. 오늘 많이 더워가지고 냉면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유지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진짜 많이 덥고 힘든 하루였어요.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는지 간신히 끝내고 집에 왔네요. 오늘 신청곡은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신청하셨어요. 오늘 팥빙수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 당 충전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다음은요. 네,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7737번님, 제 차가 새똥 테러를 당해서 아이고. 급하게 세차를 하고 왔습니다. 어머나. 날도 더운데 힘들어 쓰러질 뻔했어요 아이고. 하시면서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는 것 같은 날은 상큼한 노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기분인지 알거든요. 아유, 참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3800번님은요. 점심에 시원한 냉면 배달시켜 먹고 지금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위와 조카, 며느리랑 마시고 있네요. 오늘 너무 더웠어요 하시면서 시원하게 해변의 여인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해변의 네, 여인. 이거 맞나요, 일동? 더울 때는 진짜 이 노래 들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듣죠. 네. 한 분 더 만나볼게요. 4693번님. 오늘 날씨가 너무나 뜨겁고 덥네요. 시원한 비타민 음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박학기의 비타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이 노래도 굉장히 이제 진짜 에너지 업되는 박학기 씨의 그렇죠. 비타민이잖아요. 오늘 덥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 신청곡도 뭔가 더위와 관련된 신청곡이 많았습니다. 소개해드린 신청곡 남겨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거든요.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 잊지 마시고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힘내소가 방송됩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체육시설 업계도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내일은 우리 지역의 볼링장을 찾아 꼼꼼한 방역 관리와 함께 볼링의 매력을 재발견해드립니다. 취향 저녁에서는 부여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실감 콘텐츠로 구현되는 백제 금동 대학로를 비롯해 어린이 박물관 투어와 해가 진 후 시작되는 초여름 콘서트까지 국립부여박물관의 특별한 하루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으로 지금 엔딩곡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던던 댄스. 던던 댄스가 흘러나오고 요즘 있네요. 이 노래 핫하죠. 오늘 더웠는데 이 노래로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내일 우리 지역의 날씨 알려드릴게요.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로 시작해서 차차 흐려집니다. 밤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전의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네, 천안 지역도 오후부터 흐려지다가 비 소식이 있고요. 최저 기온 19도,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네, 내일 흐리다가 이제 밤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혹여나 퇴근길이나 하굣길에 비가 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출근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